우리가 지금 구글 검색, 그러니까는 요 구글 로고만 그냥 들어가 주시면은 요 검색창이 아마 뜨실 거예요. 응.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구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시고 네이버로 구글 이렇게 검색하셔도 요 상태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구글 검색하셔서 구글을 더블 클릭하면은 구글 웹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설문지라고 치시면 되긴 하겠지만은 요 설문지를 빠르게 들어가시려면은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메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옆에 점이 9개가 있는 구글 앱 사이트가 종합적으로 모여져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점 9개 보이실까요? 점 9개, 점 9개. 자, 지메일이 보이시고 혹시 안 보이시면 채팅창에 저는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되세요. 제 점 9개 클릭하시면 맨 아래에 보라색 상에 설문지가 보이실 거예요. 설문지 클릭,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시는데 설문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정말 뭐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연락처 정보라든지 티셔츠 구매 신청,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을 뭔가 이렇게 링크 접속을 통해서 나의 물건을 구매를 좀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뭔가 구글 폼 그런 작성지를 만들게끔 하려면 뭐 티셔츠 신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행사 참석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안 보여요. 점 안 보이시나요? 황미용님? 점 9개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구글 검색창에 보시면 뭐 어디 이렇게 검색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네이버처럼 구글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지메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점 9개가 있습니다. 점 9개의 아래 하단에 설문지라고 해서 그냥 마우스로 딸깍해서 들어가 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직접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템플릿 쓰게 되면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양식 시작하기란에 플러스, 이 플러스 버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우리는 어쨌든 강의 만족도, 뭐 후기라든지 또는 뭐 추후 날짜 잡는 방법 이런 거 내용에 관련해서 설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컨셉을 그냥 강의 만족도 조사하기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목 없는 설문지 여기가 큰 대제목이에요. 여기 제목 없는 설문지란에 그냥 갖다 대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여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동일하게 강의 만족도 설문지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적어보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위에 드라이브의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처럼 자동으로 얘네가 저장을 해줍니다. 이게 구글 말 그대로 구글 저번에도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이게 MS 오피스랑 같은 거예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무제한으로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고 구글에서 언제든지 엑셀 작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설문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그 아래에 부제목, 부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문지 설명. 설문지 설명란에는 우리 공방지기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강의를 또는 어떤 물건을 파시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어떠한 부가 설명 또는 우리는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는 5월 20일이라고 할게요. 20일에 있었던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엔터 치셔가지고 내용들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뭐 추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 내용을 적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를 만족도를 진행 후 추후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 상태예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제목 쓰는 란하고 부가 설명을 쓰는 란, 요 상태가 지금 되어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라고 하시면 지금 부가 설명까지 간단하게 적었다라고 하시면 1번 버튼 눌러주세요. 아, 이건 노션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구글이에요. 구글. 다들 구글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아직 못 쫓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구글에 들어가시면 구글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이버 치셔가지고 그냥 구글 치시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 구글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네이버 구글 이렇게 구글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구글이라고 치시면 구글 웹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해서 들어갔죠. 이러면 위에 상단에 지메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점 9개가 있습니다. 점 9개 거기 맨 밑에 아래 하단에 설문지라고 해서 보라색 약간 설문지 모양의 아이콘에 설문지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정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든 설문지가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내용 없음.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들? 1번 버튼 누르고 계시네요. 자, 내용 없음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플러스라고 하시면 저처럼 여기에 제목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부가 설명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방지기님들의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오늘 설문지 컨셉이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이니 여기 제목을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는 지난번에 있었던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뭐 성원에 힘입어 만족도를 진행하려고 하니 추후 이 내용에 따라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가 설명을 적어주신 뒤에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질문을 이거를 이제 응답할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없는 질문에 딱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파란색 음영 표시와 함께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편집을 처음에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해서 넣으실 수가 있겠죠? 되시나요? 되십니까? 라고요? 되시나요? 하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 여기 유형에 객관식이냐 또는 단답형이냐 장문형이냐라고 해서 됐어요. 이거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이 짧냐 기냐 객관식이 이렇게 해서 그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또는 체크박스라고 하는 건 중복적으로 가능하게끔 객관식 질문인 거냐. 이 객관식은 중복이 안 돼요. 이 객관식에 대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했더니 단답형이죠.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응답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름만 적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만약에 필수 항목이야. 필수로 적어주셔야 제출이 돼. 라고 하면은 여기 필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여기 보셨을 거예요. 설문조사 작성해 주신 분들은 성함 옆에 빨간색 별 모양이 떠요.
그게 뭐냐면 필수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제출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함은 필수 항목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거를 그냥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만들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또 보이실 거예요. 질문 추가 플러스 동그라미 안에 약간 무슨 십자 도라이버처럼 질문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추가 버튼 클릭. 그랬더니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5월 20일에 있었던 이라고 해서 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여러 날짜를 진행을 했어, 강의를. 그러면 자,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또 질문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공방지기님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하나하나 눌러드리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내가 만들 때는 이것만 사용해야겠다. 만들 때는 이거랑 내가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날짜 언제입니까? 라고 적었는데 질문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유형이 날짜로 바뀌었어요. 이게 구글 설문지의 장점이거든요.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또는 뭐 주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바뀔 때는 여기에 뭐 장문형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얘네가 인식을 해줘서 바뀝니다. 어떨 땐 가끔씩 안 바뀔 때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날짜라고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날짜라고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쉽죠? 자, 청강하신 날짜 요거는 필수로 좀 넣고 싶어. 그러면 필수로 체크. 자, 필수로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다 질문을 또 추가해 볼게요. 질문을 추가할 때는 플러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플러스 십자 도라이버 모양처럼 아이콘처럼 질문 추가 한번 버튼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강의가 어땠는지 만족도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넣으실 수 있겠죠. 전체적인 만족도는 요거는 우리는 선형 배율로 해서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뭐냐면 1점에서 5점까지 여기 점수도 넣으실 수 있어. 10점까지도 있는데 굳이 10점까지 안 하셔도 되고 1점에서 5점까지 불만족했냐. 불만족은 1점에 가까울 수 있겠죠. 만족은 최고 점수의 5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은 선택사항을 불만족이라고 적을래. 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만족으로 적을래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려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내가 지금 잘 작성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눈 모양. 눈 모양. 자, 보라색 보내기 옆에 눈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답변.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인가요?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신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보이시죠? 나는 그때 강의는 5점 만족이었어. 이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만들어졌네요. 라고 하시면 다시 여기 오른쪽에 연필 모양 있어요. 자,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는지 눈 모양으로 해서 미리 보기를 했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설문지 수정이라고 해서 연필 모양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한번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자, 이거는 사지선다형 오디오인데 이렇게 저기 한번 해봤다면 자, 전체적인 만족도는 그러면 전체적인 만족도를 여쭤봤다라고 하면은 자, 세부적인 만족도 점수를 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세부적인 만족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객관식 그리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복 체크가 안 돼요. 체크박스는 중복 체크가 가능해요. 요거 차이점이에요. 자, 객관식 그리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세부적인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행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강의 내용 또는 강의실
또는 뭐 운영진 또는 뭐 주변 환경 뭐 이런 거 부가 시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만족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뭐 또는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진행했던 뭐 강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강의 내용 점수 그런 거를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의 점수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어땠는지 또는 강의실이 깨끗했는지 어쨌는지 강의실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강사는 어땠는지를 해볼까요? 강사는 어땠는지 또는 거기에 뭐 진행하는 뭐 운영진 스태프들이 어땠는지 친절했는지 어땠는지 세부적인 만족도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5개 6개 다 가능해요. 전 4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점에서 5점까지 주고 싶어요. 그러면 1열에 여기 이게 열이잖아요. 행열 이 라인을 몇 점을 줄 건지 1점, 2점, 2점, 그리고 열 추가라는 3점을 줄 거고 또 4점을 줄 거고 5점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세부적인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라는 난에 행에는 항목을 적어주시는 거고 열에는 숫자만 넣어주시면 된다. 자, 만족도 점수할 때 이것도 역시 눈 모양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렇게 강의 내용은 보통이야 3점이었어. 강의실 조금 깨끗했던 것 같아. 4점. 강사분도 친절했던 것 같아. 4점. 운영진 분들도 좋았어. 보통 3점.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이해하시죠? 자, 강의 내용은 5점.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만족도를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만들었는지 보려면 반드시 눈 모양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연필 모양 클릭해서 저는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만족도까지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1번 버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번 버튼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조이님, 해뷰리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수연님, 여기까지는 잘하고 계시네요. 자, 나는 조금 어렵다, 너무 빨랐다라고 하신 분들은 2번. 2번 버튼 눌러주세요. 2번.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조금 막혔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윤옥수님. 자, 전체적인 만족도부터 막혔나요? 아니면 세부적인 만족도부터 막혔나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녹화본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세부적인 만족도. 자, 여기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세부적인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라고 해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알았어, 내가. 그치만 내가 세세하게 오늘 나는 어땠는지 또는 같이 오는 이 강사는 어땠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려면 세부적인 만족도를 제목을 클릭 질문을 넣어주시고 오른쪽 유형에는 객관식 그리드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여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객관식 그리드 말 그대로 객관식 질문에 대한 네가 응답을 해줘. 그치만 이거는 중복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란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강의실이 예를 들어서 길게 넣어주셔도 돼요. 강의실은 깨끗했나요? 강사분들은 친절했나요?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자 전체적인 만족도 1번에서 5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도 1번에서 5번까지 만족은 5번이겠구나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지를 하겠죠. 네네. 자, 여기서 또 다시 질문 추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여기서 우리 체크박스 그리드가 뭔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체크박스는 중복으로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추후 또 강의를 듣고 싶은 날이 있을까요? 이렇게 날이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있으실까요? 추후 강의를 듣고 싶은 날이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는 언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다음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추후 강의를 듣고 싶은 날이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도 항목이에요. 저녁. 이건 그냥 이 부분은 추후 강의를 듣고 싶은 날이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행에는 세부 항목을 내용을 적는 거구나. 또는 열은 번호나 날짜 이런 걸 적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은 자,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러면 강의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랑 똑같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1번에 6월 1일, 2번에 6월 2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6월 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추가에는 6월 2일, 세 번째 열 추가에는 6월 3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는 수강생들한테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는 6월 1일 날이랑 6월 3일 날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두 개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5일까지 그냥 적어볼게요. 6월 뭐 10일까지도 적을 수 있어요. 계속 열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6월 1일, 2, 3, 4, 5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위에 상단에 눈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자, 이거는 위에 우리가 동그라미로 해서 객관식 그리드로 하나씩밖에 체크를 못하게끔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네모 박스로 체크 박스 아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모 박스 체크 박스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청강자의 수강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오전, 오후, 저녁 중에 나는 오전도 가능하고 저녁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6월 4일 나 이때는 오후만 가능해. 이렇게 해서 추가로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다 가능해. 그러면 다 체크를 하시겠죠.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차이점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거 동그라미는 객관식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 중복 체크가 안 돼요. 보시면 하나로 체크했더니 이전에 했던 게 지워지죠. 그렇지만 요 네모 박스, 체크 박스 그리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염두에 두시면 요게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정 돌아가면 제가 네. 아까 그 뭐지 객관식 그리드 말고 또 지금 한 거 네모로 나오는 거는 질문 체크 순서도 박스 바꾸실 수 있죠.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예. 음. 수정하는 거 좀. 수정하는 거요? 어떤 거 예. 수정하는 거요? 제가 그 체크박스 그리드를 안 누르고 객관적 그리드를 누르면 동그라미가 바꾸셨구나. 그러면 체크박스 그리드로 바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수정하실 때는 우리 공방지기인지 수정하실 때는 여기 유형 버튼 있잖아요. 요거 체크박스 그리드라고 되어 있거나 객관식 그리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언제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체크박스 그리드. 네, 네, 수정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가 돼 가는데 만약에 내가 위치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거를 맨 위에 넣고 싶어요. 맨 위에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점 6개 보이실까요? 위에 가운데에 다 하나씩 다 가운데 위에 점 6개 보이세요? 갖다 대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로 바뀌면서 자 청강하신 날짜를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점 6개를 여기다 갖다 댔더니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라고 하는 건 마우스를 딸깍 왼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위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자, 끌어올렸더니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만족도 또는 추후 강의를 듣고 싶은 날짜를 보시려면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려면 그 해당하는 질문에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딸깍하고 갖다 대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이거를 필수 항목으로 해서 각 항의 응답이 필요한 이렇게 필수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요거 각 행의 응답 필요 이거는 없겠다. 이거는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강사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또 질문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장문형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런 적어주세요. 또는 뭐 주소를 적어주세요. 또는 뭐 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구만 적어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서 아, 뭔가 길게 적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장문형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질문 추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 추가해서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 이건 파일 업로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거를 사진을 찍거나 또는 그런 강의에 관련된 뭐 이런 캡처 사진을 올려주세요. 또는 이렇게 해서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사님들이 우리 수강생분들의 이런 진짜 이 강의를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때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진을 캡처 떠서 우리 사전 설문지 안에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일 업로드해 주신 분께 뭐 커피 쿠폰 쏠게요. 이렇게 진행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수강생분들이 어쨌든 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뭐 기타 다른 거 파일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응답자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는 반드시 계속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말 그대로 개인정보 스캔 후 업로드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응답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강의 캡처 화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대 파일 수도 뭐 선택할 수가 있긴 하지만 거의 파일을 막 여러 개 넣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5개까지 난 더 넣어야 돼 라고 하면 5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개인정보 스캔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도 예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막 이렇게 체크를 먼저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최대 파일 수는 10MB, 뭐 10GB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10MB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업로드 여기까지 눌러줬어요. 자, 우리가 잘 작성을 했는지 보려면 자, 눈 표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미리 보기. 자, 위치도 청강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상단에 잘 위치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개인정보 스캔을 업로드 해주세요 했더니 파일 추가라는 이 파일 칸이 떴네요. 그쵸? 떴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파일 추가를 해서 넣고 싶어라면 요거 버튼을 클릭하겠죠. 자, 우리가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링크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가 밋밋해. 그쵸? 뭐가 안 예뻐. 자, 우리가 링크 생성하기에 앞서 우리가 뭔가 좀 예쁘게 넣고 싶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눈 모양 미리 보기 옆에 무슨 팔레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팔레트 모양. 이거는 테마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좀 뭔가 내가 설문지를 예쁘게 꾸미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테마 옵션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을 좀 넣고 싶어. 아니면 또는 뭐 내 이미지 관련된 내 프로필 사진을 넣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거 뭐 불러오셔도 되시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업로드해서 불러오셔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는 테마 사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뭐 음식 관련해서 뭐 물건을 접수받을 경우에 음식 관련해서 넣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강의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책 모양, 책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책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눌러줄게요. 삽입.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가 예쁜 이런 이미지 사진이 삽입이 되면서 뭔가 고급스러진
고급진 설문지가 됐어요. 이것 또한 배경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바꾸실 수도 있고 글꼴 스타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장식용이라고 했더니 뭔가 고급스러운 이런 궁서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궁서체 장식용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글꼴 스타일도 바꾸실 수가 있고 테마 색상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색상도 초록색, 초록색 예쁘네요. 자, 테마 색상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팔레트 모양이 나와요. 팔레트 모양이 나와요. 나는 빨간색을 조금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붉은색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나는 그냥 기존에 노란색으로 할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예쁜 그냥 상아 색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자, 저는 그냥 글꼴 스타일을 기본으로 할게요. 기본으로 하고, 약간 뭔가 내가 만들어진 설문지인데도 뭔가 고급져, 그쵸? 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네네. 여기까지, 자, 테마 맞춤, 우리 제목 윗부분에 이미지까지, 예쁜 이미지까지 넣으셨다라고 하시면, 자, 1번 버튼. 자, 우리 1번 버튼 눌러주실게요. 아이고, 은주님, 조이님, 해브리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수연님, 네. 다른 분들은 왜 답변이 없으세요? 자, 우리 몇 분 들어왔어요? 40분, 5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분이 6분이야, 7분이야. 김선아님, 이미정님, 서미애님, 네, 잘 따라오고. 삽입을 못했어요. 예, 삽입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삽입,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에 상단에 눈 모양에 팔레트 모양 들어가시면 되시고, 이미지 업로드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라고 해서 클릭해 주시면, 뭐 책 모양도 되고, 전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로요. 자, 요거 그냥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 삽입이라고 해서 체크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또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잘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링크로도 생성을 하고 QR 체크로도 만들 텐데 이거에 앞서 우리가 QR 체크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QR 체크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링크를 만들었어. 그냥 링크 보내주면 되지. 왜 QR 체크가 왜 필요해? 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했어. 근데 이런 수강생들한테 링크를 어떻게 보내주실 거예요? 일일이 전화번호를 수강생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네, 링크를 보내줄게요. 전화번호 010 아니면 카톡 아이디를 설정해서 언제 많은 그 50분, 100분에 대한 그 수강생분들의 전화번호 어떻게 따요? 어떻게 링크를 보내줄 거야? 내가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보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잠깐 만약에 계속 진행은 하긴 할 거지만은 잠깐 진행을 할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QR 체크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에 이렇게 해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QR코드를 갖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때 이걸 띄우잖아요. 강의를 진행할 때 이 QR코드가 다운로드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PC 화면이라든지 바탕화면에 이걸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똑 따와서 PPT에 넣어. PPT 자료에 넣어. 그러면 PPT의 마지막 자료 화면에 QR코드가 똥 하고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 수강생분들이 네이버 또는 QR 바코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식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이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이 설문지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실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뒤로, 앞으로, 새로 고침,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정말 많은데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이라고 있어요. 바로 나왔네. 자, 바로 나왔어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실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가 지금 이게 줌으로 접속을 했으니까 휴대폰으로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QR코드.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바코드 혹시, 자꾸 바코드래. QR코드 혹시 보이실까요? QR코드도 혹시 공유가 네, 네, 한번 인식해 보세요. 보여요. 네. 인식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바깥으로 잠깐 나가 볼게요. 네이버로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자, 줌으로 제가 살짝 좀 보여드리면 네이버 보이시나요? 네이버에 이걸 PC로 제가 미러링을 띄우면 좋긴 하겠지만 제 미러링 띄우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여기 초록색 화면에 그린 닷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린 닷이라고 하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록색 동그라미가 밑에 하단에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보이시죠? 네. 자, 네이버. 여기서 QR 바코드라고 찾아보세요. QR 바코드. 예. QR 바코드 클릭. 자, 그러면 바코드를 인식하는 이런 네모 박스가 나타나요. 그럼 QR 바코드 요거 제가 보여드린 거 갖다 대세요. 그러면 위에 뭔가 구글 폼이라고 써 있죠. 뭔가 링크가 나타났죠. 자동으로 진동과 함께 QR코드 거기 위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아니 제가 만든 설문조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네. 그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QR 바코드만으로 이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바로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가 있네. 그쵸?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이 다운로드가 내 PC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단지를 만들려고 해.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전단지에 이 QR코드를 붙여 넣어서 이거를 접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뭐 물건을 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세요. 이거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강생분들이 정해져 있어. 또는 단톡방에 있어. 또는 인스타그램 웹사이트에 넣고 싶어. 그쵸? 웹사이트에 넣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링크를 제가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보라색 보내기가 있어요. 보내기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아마 한 번에 보이실 거예요. 단번에. 그러면 전송용 앱이 여기 편지 모양이 있을 것이고 가운데에 클립 모양이 있을 거예요. 클립 모양 클릭을 해주시면은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링크가 너무 길어. 그쵸? 자, URL 단축 뿅 하고 단축을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자,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시고 키보드 창을 이용해서 컨트롤 C라고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사 버튼이 굳이 있는데, 그죠? 복사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잘 만들었는지 모르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게요. 채팅창에 나는 복사 만들었어. 이 구글 링크 만들었어. 그냥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게요. 네, 1번도 좋고요. 채팅창에 나는 이렇게 구글 링크까지 생성을 했어 라고 하신 분들은 자,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 입력란에 컨트롤 V 또는 나는 했다라고 하면 1번만 눌러주세요. 1번. 자, 1번. 1번 민경쌤, QR코드 만드는 방법부터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QR코드 요거 너무 좋죠. 링크 생성도 좋지만 QR코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거를 포스터에 넣어서 전단지 작업을 해서 뿌려도 되고 또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찍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버튼 이 페이지의 QR코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딸깍 눌러주시면 기기로 전송 밑에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요. 바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그냥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내 PC 또는 내 PC 내에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똑 하고 QR코드가 내 고유의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네이버 인식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있는데 여기에 맨 밑에 네이버 밑에 초록색 동글동글한 게 있거든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QR 바코드 인식하는 게 나와요. 이것조차도 우리 수강생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 상단에 구글 폼 링크가 자동으로 떠요.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든 이렇게 설문지 주소가 이거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설문지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자, 제가 강의 드린 거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링크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가 아닌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고객님 주소라든지 고객님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드시면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밑에다가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수량을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수량을 이렇게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수량 체크하시면 되겠죠. 만드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링크로 보내기 이용해서 링크를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버튼, 클릭 버튼 요거 이용하신 다음에 URL 단축 번호 이용하시면 복사만 하시더라도 내 인스타 웹사이트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 피드에 저 이런 내용으로 공구를 진행해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또는 지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클릭해서 그 물건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수강생이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 그러면 여기 응답란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숫자가 표시가 돼요. 자, 우리가 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휴대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걸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링크를 복사했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보내서 휴대폰으로 보냈는데도 요거를 휴대폰으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요 링크가 왔어요. 링크를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문지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연필 모양이 또 있거든요. 링크를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필 모양을 들어가시면, 자, 연필 모양 들어갔어요. 연필 모양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똑같이 질문, 응답,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그러면 응답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누가 작성했는지 보여요. 자, PC뿐만 아니고 우리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링크를 만들었어요. 지금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공방지기님들 휴대폰에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응답한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기만 할 건가요? 구글 시트에 엑셀로 옮기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에 하나에 이렇게 자료로 남기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저는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서 응답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구글 시트로 조금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나가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안 나가지. 선생님 마지막에 제출이라는 거는 안 나오는데. 제출이라는 글자 나와야 되죠? 맞아요. 제출이라는 글씨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안 나올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제출이라는 글씨가 나올 텐데 제가 질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출이라고 해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휴대폰으로도 제출이라고 해서 약간 네. 어두운 곳으로 해서 제출 맨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휴대폰 링크로 해서도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 제출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보기 보시면 제출이라고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만든 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네. 맨 밑에 하단에 우리가 개인정보 스캔 후 업로드 해주세요라고 만들었잖아요. 보여요. 보이죠? 네, 맨 밑에 제출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링크 해가지고 내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맞아요. 내 카톡에 보내시면 돼요. 복사해서 내 카톡 맞아요. 열고 보내기 해야 되잖아요. 복사. 안 되더라고. 안 돼서 이게 PC에 파일이 열려서 그걸 클릭했더니 QR코드가 가네요. QR코드가 복사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QR코드 말고 QR코드 그 복사해서 가셔도 QR코드가 가긴 하지만 우리가 링크를 네, 만들었잖아요. 맨 마지막에요. 네, 네, 링크 생성한 거를 네,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내기 버튼을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클립 모양의 링크가 네, 생길 거예요. 네, 여기 링크 부분을 URL 단축 버튼을 누르신 뒤에 네, 반드시 복사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했어요. 네, 복사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옥수님 그 PC에 카카오톡 열어놨었죠. 그 카카오톡에 나한테 보내기 하시면 돼요. 나한테 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글이 했는데 안 갔어. 다시 해볼게요. 네네, 다시 한번 네, 복사 버튼 네, 꼭 누르신 다음에 해보시고,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아까 그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한 5명 있어.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그 리스트를 우리가 구글로 해서 다운을 받으려고 해요. 그냥 구글 시트. 자, 구글 시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응답한 분들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응답한 분들 게 뭐가 있나. 이것도 개인정보 사항이랑,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이렇게 4명, 이렇게 숫자가 떠 있어요. 보이시죠? 숫자가 4. 이거는 4명이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자가 4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글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왔듯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문지란에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가 만든 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응답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어쨌든 구글 시트로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PC로 하셔야 돼요. 응답자 4명이에요. 그럼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개인정보상이라. 응답자를 누르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엑셀 버튼이라고 해서 스프레드 시트라고 해서 엑셀 비슷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 네모난 초록색. 자, 여기서 이거는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될 거예요. 엑셀 버튼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열어는 봤는데 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엑셀 시트로. 그러면 여기서 파일로 들어갑니다. 자, 위에 파일이라고 보이실까요? 파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거를 자체적으로 내가 다른 자료로 활용하거나 내가 두고 이거를 두고 이분들의 내용은 어땠는지 또는 이분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또는 공부를 했는데 물건 접수를 받았어. 리스트를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구글 시트 들어가셨죠? 응답에 들어가셔서 구글 시트 그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파일. 자, 상단에 파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이메일 밑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란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태로 두잖아요. 그러면 구글 시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 그대로 열람은 할 수 있는데 구글 시트는 다운을 받으려면 이렇게 엑셀화 시켜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내가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내가 뭐 갖고 있고 싶어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굳이 구글 시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은 이거는 엑셀 프로그램이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그냥 다운을 받아봅시다. 이렇게 그냥 진행할게요. 다운을 받으셔야 이걸 직접 이메일로 보내고 내가 바탕화면 저장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야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운로드까지 받았어요. 자, 응답에 들어가서 항시 여기 위에 엑셀 모양의
그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이분들의 이 응답하셨던 분들의 리스트를 취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